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치 테마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희가 2월도 매도를 했어요, 오늘. 네, 2월도 매도했습니다. 자, 매도한 이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자, 2월도는 일단은 이제 정치 관련 테마에서 근데 2등이에요. 남선 알루미늄이 1등입니다. 1등인데 오늘 그 2월드가 상승한 게 이 다른 테마로 엮여서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테마가 다른 테마로 엮여서 상승을 했는데 이 테마에서도 대장이 아니에요, 대장. 그래서 매도했어요. 그래서 과연 무슨 테마냐? 오늘 이제 테마주들 보시면 한국전자 인증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게 움직였어요. 일단 근데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상승했냐면 이제 토스 아시죠?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토스. 이 기업 가치가 한 2조 원 정도 돼요. 네. 1조 얼마인데 거의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가장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1세대 인터넷 뱅킹 은행도 있죠. K뱅크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토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실사용자로서는 이제 토스가 더 좋아 보여요. 저는 이제 토스를 초창기부터 사용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타트업 기업이 저는 사실 K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2000이잖아요. 그죠? 카카오뱅크는 그나마 좀 쓰는데 이 토스는 계속 써요, 사람들이. 가치도 기업 가치가 뭐 2조 원 정도 가치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대박 기업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성장성이 좀 대박인 기업이에요. 이 토스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문 딱 인증해서 이체하기 쉽게 하루 이체한도 150만 원으로 이제 이체하기 쉽게 해놨고요. 되게 쉽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대출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액 부동산 투자 상품도 있어요. 저도 이거 하거든요. 소액 부동산 재밌더라고요. 뭐 12%짜리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이런 거 하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이 이제 되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근데 이제 요 한국전자 인증이 이제 이 토스 컨소시엄에 참여. 네, 요거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이월드도 요 재료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봐보세요. 자, 한국전자 인증 보면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한국전자 인증 상한가 갔어요? 못 갔죠? 못 갔죠.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재료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재료와 약한 재료의 차이는 뭐냐면 HLB는 지금 여기서 임상 3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임상 3 나오면 이 재료가 나오면 시장은 무조건 최소 50% 100%예요, 상승. 임상 1 뭐 한 30%, 임상 2 한 50% 올라갑니다. 제가 필록스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필록스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거 어디서부터 모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모았어요. 계속 모으고 여기서 샀는데 임상 2인가 그렇죠? 임상 2. 그러니까 여기 50% 올라갔잖아요. 그죠? 임상 3은 100%, 임상 2는 50%.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매매를 보면 이 계좌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재료가 강하냐 약하냐 이거에 따라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셔야 돼. 근데 이월드를 매도한 부분이 한국전자 인증이 이 토스 컨소시엄 참여가 약한 재료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내일 그냥 꼭 거꾸로 재료 뭐처럼 서현전자처럼. 서현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따라서 윤석열 관련 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상 못 가고 이렇게 약하잖아요. 그죠?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당일 고점에서 팔던가 시초가에 팔던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월드가 후발주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선보다도 이월드가 더 올라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를 하실 분들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악재가 하나 있겠죠. 뭐가 있어요, 악재. 자, 그래서 이월드는 매도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정치 테마주는 일단 보세요. 정치 테마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는 무조건 이낙연 관련주만 하셔야 되는데 단기 악재가 있지요.
어저께 잠깐 불거졌습니다. 총리 사퇴설. 부인을 했어요. 그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총리 사퇴설이 만약에 진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선 알미늄이 급락하겠죠. 급락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제가 오늘 분석을 해드릴게요. 남선 알미늄이 급락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리 사퇴는 하더라도 대선 출마는 안 해요? 네, 만약에 대선 출마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하한가 끝. 매매하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남선을 정치 테마주를 밀고 매수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총리 사퇴설 혹은 실질적으로 총리가 사퇴를 한다. 그다음에 급락이 나오지만 그때가 매수 포인트라는 거예요. 저희 방에서는 대선 관련 테마를 2월들을 샀습니다. 2월들을 샀는데 2등 주고 다른 테마와 엮여서 후발주여서 오늘 매도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2월도 매도 완료 이렇게 썼죠.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포인트를 잘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남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기적인 관점은 일단은 우리가 22일 날 1번 구강, 1번 천왕이죠. 1번 천왕이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님께서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아베 총리와 15분간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2일 이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게 조금 이제 아래선이 70 올라오면 여기 70 한번 올라왔다 꼬꾸라져서 조정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좀 한 템포 끊어주시고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 한 템포 끊어주시고 눌릴 적에 요 61선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이해했죠? 그래서 22일 날 1번 천황 즉위식하고 아베하고 뭐 얘기하고 어떤 이슈가 나오면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 전에 70건 올라오면 일단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사시는 겁니다. 총리가 사퇴를 해도 밀리긴 하지만 매수 기회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천기계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자, 완전 재료가 없어졌어요.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이 이제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로 복직을 하면서 이제 아예 이제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그냥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힘들고 서현전자도 봐봐요. 서현전자 같은 경우도 윤석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정치권의 가장 이슈가 뭐죠? 패스트트랙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자,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이 국민적인 찬성도가 70%가 높아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물러났잖아요. 사퇴를 했는데 이 다음 지금 이슈는 뭐가 되냐면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예요. 수사. 이 수사가 거의 이제 동영상 증거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자한당의 국회의원 수가 한 110명 정도 돼요. 근데 거의 한 60명이 관련해서 네,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 없이 기소를 해서 할지 여부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변수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60명 그 국회의원님들은 만약에 이제 벌금형 500만 원 이상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서 내년 총선 4월 총선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 60명이. 그러면 황교안 관련 정치 테마주 한창 재지가 네,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1등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지금 대한민국 뭐 전 세계 무조건 1등입니다. 1등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창 재지는 좀 이런 리스크가 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 근데 사실 한창 재지는 황교안 대표가 대선 출마 때문에 이게 지금 상승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 4월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패한다. 자유한국당이 패한다 그러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황교안 관련 테마주는 뭐다? 이제 정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끌고 가기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리를 사퇴를 하더라도 대선 출마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료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사퇴를 한다. 총리 사퇴 선언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저점 매수 기회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정치 관련 테마주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혜 양조, 그죠? 제가 이거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유시민 관련 14일 녹화 한번 보세요. 14일 날 이것도 제가 저희 회원님들 14일 날 팔라고 그랬어요. 이거 대장이 YBM M넷이죠. 못 가요. 얘도 조정이에요. 불확실해요. 첫 번째, 유시민 작가님이 대선에 정식적으로 지금 여론 지지율 2등이죠. 저기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가상에서, 그죠? 그 다음에 1등이 이낙연, 2등이 뭐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요. 시민. 3등이 조국. 근데 조국 지금 교수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정치를 할지 말지도 애매합니다. 애매해졌고, 유시민 작가님도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모르고, 이낙연 총리는 거의 확신시 되고, 그 다음에 자한당은 저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홍정욱 관련은 이제 거의 끝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남선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하셨죠? 제가 저희 방에서 왜 이원들을 매도를 했는지. 자, 그리고 저희는 다시 재매수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이오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업종. 자, 우리 바이오 업종은 HLB 생명과학, 코롱 생명과학, 그죠? 그 다음에 필록스, 헬릭스미스. 요거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대장주였던 HLB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는 이제 이게 13만원, 제가 이제 어저께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자, 요게 1차 상승 구간에서는 임상 3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죠. 근데 오늘은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HLB 오늘은 뭐죠? 오늘 보면 지금 합병이잖아요. 이사회 통과해서 HLB랑 엘리바. 네, 합병입니다. 합병 승인. 이것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재료에 의해서 상승했어요. 고가에서. 자, HLB는 합병, 재료 노출. 근데 고점이에요. 저는 HLB는 그냥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예요. 매도 의견이에요. 5일선이 있더라면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매도하셔야 돼요. 자, HLB가 지금 구간대에서 매도다라고 하면 큰 틀에서 뭐가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바이오주의 접근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맨 막판에 강했던 코롱생명과 코런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유인했잖아요. 그 재료 때문에 이게 거의 점으로 갔다가 샀다가 지금 5일선 지지받았어요. 얘는 이제 내일 결정이 납니다. 내일 요거를 이탈하면 완전 조정이고요. 5일선 내일 반등이 나와도 얘는 전고점 부분에서는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HLB도 저는 매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타 지금 코롱생명과학은 이제 코롱티슈진 관련해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필록스는 자회사 미국의 바이오 기업에 두 군데 투자를 했어요. 한 500억 정도, 57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임상2가 성공이 되면서 주가 상승했잖아요. 재료 노출 다 됐어요. 얘도 매도예요. 매도자리. 얘도 매도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저는 이제 빠르면 내일이고요. 늦어도 금요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바이오주들은 조정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접근을 올라가면 분할 매도고요. 밑으로 빠지면 RSI 빠지면 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차익 실현해서 기다렸다가 남선 알루미늄 내려올 때, 조정 들어올 때 그때를 공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저는 매도 의견. 자, 그 다음 테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슈 핫한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돼지 아프리카는 이거 보시면 정확하잖아요. 진짜로 이건 딱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얘기한 게 정확하잖아요. 매도하시라고 하면 정리하셔야 돼. 언제입니까? 2일날이죠. 기가 막히게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좋은 사람들 정확하게 2일날 좋은 사람들 많이 있고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2일날 여기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돼지 아프리카 열병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방어가 잘 되고
확산이 안 되고 있나요? 자,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개판이잖아요. 주가는 개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조건 선.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반영이 됩니다. 선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경기 남부를 대지 아프리카 열병이 뚫고 내려서 확산이 되면 관련 테마주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잖아요. 더 상승. 아니에요. 이미 올라갈 때만큼 올라갔어요. 더 이상 이제 식상합니다. DMZ 뭐 야생 돼지들 사살 포획 사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충청도까지 뭐 내려오면 이 돼지 아프리카 열병은 이제 이거예요. 충남까지 확산이 되면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도하라고 하면 꼭 하시라고. 이거 지금 매도 안 했으면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7,000원 까이면 얼마요? 이게 40%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QSI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점이라고. 딱 8일날. 또 얘기 안 듣고 좀 하시면 QSI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는 보고 정확하게 고점이다. 이거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고 딱 봐봐요. 그냥 쭉 빠져버리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20% 30% 빠졌어. 그러니까 꼭 매도하시라는 건 매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점이라고 얘기하면 절반이라도 매도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아프리카 열병 테마까지는 끝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대북주 남았죠. 자, 대북주는 우리가 이제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딱 나눠서 하셔야 돼요. 자, 대북주, 부산산업, 자,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뭐 유신까지,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요것만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대북주들은 보면 북미 실무 협상이 실패가 되고 모멘텀이 없어지고, 근데 대화는 안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대화는 안 하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마지막 움직였던 자연과 환경 볼게요. 자연과 환경 보면 급락했다가 옆으로 누워요. 눕잖아요. 이게 왜 누워요? 이게 이제 대화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거 테마가 끝나서 이거 그냥 끝까지 그냥 끝. 누구처럼? 하천기계처럼 끝나야 되는데 횡보하잖아요. 지금 횡보. 이거 왜 횡보하죠? 아직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냥 끝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주를 매수를 하겠다, 나는 대북주가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북미 실무 협상이 확실히 11월 달에 재기가 돼야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 본인이 예측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락을 안 하고 그나마 횡보하는 게 아직 서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끊고 안 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횡보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이번 주까지는 절대 북한이 절대 어떻게 한다?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저께 평양에서 축구도 보시게 되면 되게 폐쇄적으로 하죠.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죠? 남북 관계가 좋으면 뭐 그 응원단도 넣고 하겠지만 뭐 관중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남북의 현실이에요. 뭔가 확실한 게 없으면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제시하는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36개월 한시적인 대북 제재 완화, 석탄 수출할 수 있게끔, 이거란 얘기예요. 근데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모든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미국이 야, 니네들이 이제 더 이상 ICBM 쏘지 말고 연변 핵시설은 뭐 그냥 상징적인 거고 핵무기 동결, 니네 그 다음에 사찰 받고 동결해, 그럼 우리가 단계적으로 풀어줄게 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미국이 제시하는 거는, 미국이 제시하는 그런 모든 핵무기를 반출, ICBM 미국으로 반출, 생화학무기도 미국으로 반출,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김정은 입장에서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끈은 놓지 마시되 엄청난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김정은은 본인도 대화를 아예 포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화를 포기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고사작전입니다. 고사작전. 북한 고사작전. 경제제재 더 심해지고 고사작전이에요. 그냥 그래
시간 끌기. 그냥 누가 대북 제재 절대 안 풀어주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선박을 이용해서 석유나 이런 거 이제 석탄이나 막 팔고 하는 것들이 이제 더 강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테마 정리는 이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가지 이슈가 좀 생겼어요. 네, 뭐 어떤 이슈? 우리가 미중이 지금 스몰 딜 했잖아요. 지금 5일 있다가 합의서 작성한다 그러니까 아직 잉크 사인도 안 했어요. 근데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홍콩 문제. 아, 이게 좀 불안해요, 저도. 홍콩 문제, 민주화 뭐 그거 있잖아요.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못 봐서 그런데 그 인권 관련해서 그 법안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문제가 지금 미중 스몰 딜 협상이 지금 사인을 안 했는데 이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악재고요. 이거 외에는 이제 큰 악재는 아니에요. 이제 뭐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진행 중이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근데 이제 향후의 시장은 이제 유동성 장세는 맞아요. 유동성으로 갈 거예요. 근데 예전 2007년 2008년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유동성 장세는 힘들어요.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엄청나게 자산 매입 프로그램 및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켰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 금액은 약 한 20분의 1 수준뿐이 안 되니까 간헐적인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지수 한번 좀 볼게요. 지수 그 다음에 고점 주식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100이면 이제 저항 받겠죠?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여기 다시 한번 쫙 올라오면 이제 제가 봤을 때 2100포인트 좀 올라갔다 좀 조정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 코스닥은 그냥 121 그냥 RSI 70권까지 이때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점 주식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지온 하고요. 그 다음에 HLB 형제들 매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 얘기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제가 팜스코도 이 저점에서 추천드렸죠. 팜스코 저점에서 추천드렸고 최근에는 필록스 저점에서 해서 올라왔고요. 내일 저희 방에서 이제 제2의 필록스 종목을 내일부터 매매를 할 거예요. 자, 금일 수고들 많으셨고요. 화이팅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